자, 오늘 우리 SK하이닉스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부터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거대 자본이 좀 무섭게 붙어주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아주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7일 영상에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예언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차트에서 본 2차 지지라인 136만원대, 그 다음 3차 지지라인 124만 6천원대 부근, 이 부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의 비중만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더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 다시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철저하게 분할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 주가 단기 이 바닥권에 다다랐기 때문에 143만원대 이 부근에서 1차 비중을 담고 그리고 136만원대까지 눌리게 되면 2차 비중으로 물량을 차곡차곡 실어가자 라고 정확한 매수 타점을 짚어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정확히 173만원대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뭐 빨간불 들어온다고 해서 흥분해서 불타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또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이 갭 상승이 나오겠지만 절대 추격 매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왜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미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구간이었었죠. 136만원대, 143만원대 라인에서 물량을 채워놨기 때문에 급하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갭상승 나왔다고 여러분들 급하게 올라타면 주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흔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방향성은 상승으로 틀어 잡았지만 여기서 일직선상으로 쭉쭉 올라가는 이 V자 반등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약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파동과 흔들림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왜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사들이면서 우리 주가를 올렸는지 수급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자, 오늘 수급해 보시면 개인들이 75만 주 넘게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이 하락장에서 버티다 지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물량 누가 다 받아 먹었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56만 주가량 매수를 진행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19만 주가량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 싹 다 받아 먹었습니다. 자, 특히 아침 시가 형성될 때 보여드렸던 이 창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메이저 외국계 창구죠.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44만 주, 28만 3천 주 이 대량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단타 물량이 아니라 바닥을 확인한 거대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링이나 저가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5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이 차트죠. 자, 보시면 6월 달에 전고점 300만 원을 찍고 나서 내려오던 이 지독한 하향 추세대가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계속 이 검은색 하향 추세대 맞고 떨어지면서 저점을 계속 갱신했었는데 자,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31일 날짜죠. 자, 이 날짜에 강력한 매수세까지 동반이 되면서 추세대 상단 부분을 뚫어놨었죠. 그리고 나서 상방으로 바로 가지 못했지만 짚어드렸었던 여기 파란색 이 라인대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횡보 구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172만원 선이죠. 이 선이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보단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힘을 모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뭐 하루 반짝 오르고 우리 주가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강력한 실적 그리고 업황 호재들이 충분히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호재들 여러분들 짚어드릴 건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좋아요와 댓글로는 우리 SK하이닉스 함께 보고 계신 주주님들 정말 힘내라는 의미에서 다 같이 힘이라고 한 글자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호재 뭡니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이 미친 상승세죠. 최근 1년간 이 디램 평균 이 가격이 400%, 낸드가 300% 이상 올랐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가격 상승 사이클이 최소 18개월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는 찌그러지지 않고 급증을 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HBM 시장의 절대 강자죠. 자, 디램 판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 우리 SK하이닉스의 3분기, 이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대박이 더 날 거란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이 낸드 경쟁력의 대약진입니다. 자, 어제 나온 단독 보도 보셨나요? 우리 SK하이닉스가 중국 다른 이 공장이 4년 만에 투자를 재개하면서 낸드 생산 능력을 50% 이상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속도를 내고 있죠. 게다가 여기 보이는 키옥시와의 연합을 통해서 실직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자,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하이닉스가 디램과 HBM은 최고인데 낸드가 조금 아쉽다는 이 평가를 좀 받았잖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다르죠. 이제 디램은 HBM으로 꽉 잡고 낸드는 키옥시아 연합과 함께 중국 공장 확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양 날개가 다 달렸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기업 가치가 또 한번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가 맞이할 거다. 자, 근데 아마 여기까지 좀 들으시면
당장 뭐 내일이라도 좀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되겠네 하고 흥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단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금지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상방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기적으로 다시 흔들리고 눌릴 수 있을지 그 악재와 기술적인 저항 요인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파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 뭡니까? 강력한 악성 매물대의 존재예요. 자, 히든라인 차트를 보시면 172만 원 선 위에 해가지고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껍게 좀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제발 이 본전만 와라 하고 기다리는 물량들이 여러분들 수두룩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이 본전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V자로 뚫고 올라가기보단 맞고 떨어졌다가 재차 시도하는 이 다중바닥 이 과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죠. CXMT 리스크. 자, 오늘 시장 이 한 구석을 서늘하게 만든 좀 기사가 있었는데 이 CXMT가 애플 공급망 진입을 좀 노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물론 고성능 HBM은 우리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지만 저가형 범용 DRAM 시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관들과 외인들의 대량 추격 매수를 망설이게 만드는 단기 악재로 작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유인데, 자, 대차거래 추이를 보시면 최근 주가 하락기 동안 대차거래 체결 수량이 상환 수량보다 좀 늘어나면서 대차 잔고 금액이 여전히 19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로 고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죠. 주가가 또 한번 단기 급등하면 여러분들 기관이나 외국인 세력들은 또다시 숏 포지션을 잡거나 대차를 일으켜가지고 주가를 누르고 싶어 할 겁니다. 즉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언제든 음봉으로 찍어 누르는 단기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좀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자본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고 상승 방향성을 튼 건 여러분들 팩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상단 매물대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 대자장고 부담 때문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이 세력성 자금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160만 원과 170만 원 선에서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덜컹거리는 눌림목을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 최근에 143만 원, 136만 원 선에서 1, 2차 비중을 넉넉하게 쳐놨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상승으로 148만 원 선, 이 라인대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1차 지지 라인이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나 추가 비중을 실으실 분들은 오늘같이 갭으로 떠가지고 올라갈 때 뇌동매매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만간 주가가 위 저항 맞고 다시 한번 1차 지지 라인에서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하단 테스트를 하러 눌러줄 때 보다 높은 확률의 3차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외국계 메이저 자금들을 추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핵심 분석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힘내라는 의미에서 힘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왜 세력 자금이라고 부르는지 이전 상승 파동 구간, 자, 이쪽 구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사이클에서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했던 그 지점이 언제였습니까? 20선 부근에서 시가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돌려주고 저점을 높여가졌던 이 날짜 언제입니까? 6월 12일이죠. 자, 그래서 6월 12일 날 어떤 창구에서 매수를 진행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앞에서 짚어드렸었던 이 두 개의 세력성 창구가 11만 주씩 매수를 진행하면서 6월 12일 날 유의미한 양봉 캔들 상승 변곡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은 언제 발생합니까? 자, 이 날짜죠. 마이너스 13%의 음봉 캔들 떨어진 날. 자, 그래서 6월 23일 날 어떤 창구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마이너스 13%의 음봉 캔들을 떨어뜨린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앞에서 짚어드렸었던 이 두 세력성 창구에서 13만 주, 10만 7천 주가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발생시키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이 매도세를 출회를 시키면서 이 깊은 조정을 만들어냈죠.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세력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 JP모건 창구와 골드만삭스 창구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린 이 JP모건, 골드만삭스 이 세력 자금을 추종하고 여기 보이는 히든 라인을 통해서 방금 짚어드렸었던 세력들이 매수했던 자리 6월 12일 그리고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매도했었던 자리 6월 23일 이 자리들처럼 돌파 이전의 움직임 그리고 돌파 이후의 움직임들 세력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알맞은 비중 조절이나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야 이 손실을 줄이고 여러분들 손익비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 시장 상황 자, 이거 본업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장중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주님들께는
장중 대응을 실시간 문자로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자, 상단에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362-65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로 한이구독이라고 이렇게 네 글자 문자로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따로 번호 저장해놓고 오늘 이후부터 시황 상황, 세력들의 움직임, 차트 상황,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중 조절은 어떻게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실시간 문자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따로 돈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 버튼 하나면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요. 전달드리는 문자를 받으시고 나서 1분이라도 빠르게 비중 조절, 타점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왜? 생물처럼 움직이는 주식시장이라 조금만 지체해도 상황들이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추가 변동 나온 이후 여러분들 뒤늦게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전달받으신 문자 보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문자 대응을 좀 강조드리냐면 이거 7월 3일자 영상인데요.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자, 그러니까 이 늘어난 대차 잔고라는 무기를 활용을 해서 환율이 출렁거리는 타이밍이나 매크로 이슈가 터지는 순간에 주가를 순간적으로 훅 이렇게 밀어버리는 공포 구간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훅 밀어버리는 이 출렁거리는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때부터 이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나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더 올라간다. 4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던 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은 보시지도 않고 욕만 하셨던 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죠? 이때부터 훅 밀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더 빠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7월 23일 이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대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얼어붙게 만들면서 그로 인해서 뭐 지수 자체가 하루 이틀 정도 크게 출렁이거나 단기적인 음봉 눌림목을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유튜버나 주변에서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홀딩 하셨다가 피해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자, 물론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이때랑은 다르게 상승 방향성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극심한 변동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구독자라고 문자 보내놓으신 다음에 이후부터는 보내드리는 문자 보시고 기계적으로 비중 조절하시면서 타점도 잡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9만 구독자가 넘었네요. 5월 말에 17만 명이었는데 한 달 새에 2만 명의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채널이 잘 된 건 아니었어요. 뭐 오늘의 주식 채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15분 정도밖에 안 계셨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매수 매도 포인트로 효과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더니 그 이후부터는 입소문을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러한 가파른 우상향 형태를 좀 그려가면서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의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어떻게 좀 알려드렸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평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항공통신을 3월 9일날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 날인 3월 10일날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히든라인 차트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기 이전에 세력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평선들을 완만하게 수렴을 시키죠. 그리고 그 이후에 60선 골든크로스 돌파 상승이 나오고 잠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2차 방어선인 60선 부근에서 세력 자금들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방어를 하고 반등을 시켜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월 10일 창구상 한번 보시면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이 세력성 자금이 붙어주면서 만든 반등이란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 이후엔 1차 방어 라인이 입선 라인 타고 쭉 연속적인 상승 나오죠.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주기만 하면 정말 소원이 없을 텐데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하죠?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차 방어 라인인 입선을 위협하는 이 음봉 캔들을 떨어뜨리고 주가를 회귀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 음봉 캔들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월 30일이죠. 3월 30일. 보시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매도를 하면서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면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남들 200%, 300% 이렇게 가져갈 때 우린 400%, 500% 가져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가가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기만 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과하게 벌어진 상태.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 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깊은 조정을 나타나게 되고 바닥 구간에서 이평선 수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이후에 세력들이 자리를 만들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력들이 자금을 또 한 번 더 태운다면 또 한 번 매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 눌러주시고 타점 잡아가다 보면 이만한 타점이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최근에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던 NH 투자 대회에서 70%라는 이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가져갔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우리 SK하이닉스 제가 앞에서 좀 짚어드리긴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히든라인상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하방 경직성 확보되는 이 포인트에선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 위에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매수하는 이 포인트에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보다 확실하게 실어가야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수가 있다. 물론 이 구간대에서도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대에서도 비중 조절은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키는 이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포인트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변동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단기 변동성 요인, 바로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의 부활입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어젯밤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상승과 이 CPI 발표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중동인데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동방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잘 나가던 이 뉴욕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도 현재 약세를 보였었고 AI 투자 기대감 속에서도 종목별로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뛰고 CPI가 흔들리면 미국 연준이 여러분들 금리를 쉽게 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리죠. 글로벌 자금줄이 꽉 막히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상황들은 고스란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집니다.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메이저 자본이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도 정말 미친 듯이 시장가로 긁어모을까요? 아니죠. 이런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면서 템포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변동성 요인. 자, 바다 건너 여러분들 미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이 한은도 칼을 빼들었어요. 유상대 이 한국은행 부총재가 11일 열린 이번 달 금통위 이 본회의에서 아주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려 금리 연속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여러분들 시장에 던진 건데요. 자, 부총재는 물가가 한은의 목표치인 2%, 이 2%를 웃돈 상황이 앞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세를 조기에 꽉 잡지 못하면 나중에 금리를 올려봤자 그 효과가 떨어지고 경제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만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자, 국내 금리가 연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풀려있던 여러분들 유동성이 쫙쫙 마릅니다. 빚내서 주식을 하던 이 기업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의 반대 매매 위협까지 느끼게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유의미한 상승 흐름 나왔을 때 그때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상승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흔들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구간대에서는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을 보다 크게 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강성 주님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강성 주님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준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